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문제 인물 딱 두 사람만 짚고 넘어가죠. 먼저 부산 남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 민생회복 이 소비 쿠폰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돌아가는 거 부산 시민들은 25만 원 필요 없다. 산업은행이나 가져와라. 이 발언으로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정치 후원금은 또 모금을 한다라는 게시글도 있고 해서 그냥 이게 한 이틀 사흘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짧게 한 마디씩만 하죠. 길게 하면 시간 없어요. 일단은 남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남구 구민을 위한 뭐 어떤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거 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뭐 페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해양수산부도 남구에 달라. 더 나아가서는 부산 시민들은 산업은행을 더 원한다. 그것도 남구에 달라. 그러면서 25만 원 부산 시민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정치 후원금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일단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꾸 그 베네수엘라 그 사례를 들으시면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거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사실 보수 정당에서 무슨 포퓰리즘 얘기만 하면서 베네수엘라 사례를 거의 한 20년간 써본 것 같습니다.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왜곡을 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례는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 나라여가지고 현금을 퍼주다 보니까 노동력이 떨어지고 화폐 개혁도 실패했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례와 맞지 않다라는 걸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생각외로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좀 간단히 해도 될까요? 한마디? 아니 뭐 정치도 박수영 의원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후원금은 달라고 하는지 양심 불량이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지 드래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그리고 그 학시 아저씨가 그랬죠. 너 뭐 돼? 아니 이렇게 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긴요? 아니 짧게 해달라 진짜 짧게 한 건데. 혼자 지금 제일 길게 했어요.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 논란의 인물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국무회의 참석을 하고 있죠. 배석자입니다. 배석자이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무회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뭔가 잔뜩 성인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나와서 한 마디씩 하거나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법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본인의 주장이죠.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다른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얘기하고 있다는 강유정 대변인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브리핑까지 해야 되는 이거 사실은 촌극이거든요. 그럼 이진숙 위원장은 왜 이러는가? 실장님? 예. 이게 어제 방송 3법이 이제 그 상정을 앞두고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방통위 의견을 물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방통위 국무회의에서 이제 방통위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은 건데 이걸 지시한 걸로 하면서 이거를 방통위법을 방송 장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방송 장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라고 해서 방송 3법이 방송 장악법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 개인적인 정치에 국무회의 발언이나 이런 거를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진숙 위원장을 빚게 된 거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걸 감안하고 했던 발언이다. 이진숙 위원장을 지적한 거죠. 딱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말을 했는데 혹시 그 후배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회의하다 보면 내가 한 말은 그게 아닌데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행동하는 그 후배들이랑 이렇게 본 적 있으세요? 그 기자들보다 정치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많죠.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경우가 많고 이준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지금 그 경찰 조사라든지 또는 이제 방송위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약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정치적인 자산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대립각을 세워서 자기 이제 방송의 보수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왜 5일 날이었죠. 그 오전에는 국무회의. 오후에는 대전 유성경찰서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거기서도 그 얘기했어요. 이 경찰 조사라는 게 이제 왜냐하면 고발되고 1년 만에 첫 소환, 그러니까 첫 출석에서 조사받는 거였는데
이 경찰 조사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본인의 이 발언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근데 이제 야당 인사들이 이런 지금 수사 사안에 대해서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보복이라면 보석같이 복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보석 같은 복된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전에 그 바다의 보배 뭐 이런 거 같은 겁니까?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근데 정말 저는 보복이란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저는 치가 떨려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정신 승리를 위해서 이건 보석같이 복된 일이라고 스스로 암시를 걸고 있고요. 저는 이진수 위원장의 지금 행태를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보다 지금 정치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사원도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게다가 전 정권 내란 정권에서 윤석열이 임명할 때 사실은 이진숙은 방송 장악하라고 보내서 실제로 장악을 했어요. 이거는 법원에서 이미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예. 수십 차례 했습니다. 각 심급에서 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아무 조치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탄핵에서도 4대4로 그렇죠. 당시에 기각이 됐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진숙 같은 사례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저는 이 내란 인사들에 대해서 저는 내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저는 일정 기준은 정해야겠지만은 네. 내란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내란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이 하고자 했던 방송장악이라는 민주주의 파괴행에 동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정해야겠습니다만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내란 인사는 저는 인사를 원천 무효로 하는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전 자리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헌 신청하겠죠. 저는 과거에 5.18 특별법도 합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법에 대해서 체계의 정합성과 합리성만 갖추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와 납득이 있다면은 아니 비상한 상황을 비상한 조치 외에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같은 사례가 가장 전형적인 정치적인 행동 그리고 방송 장악적인 인사의 저는 대표 상징이다. 저는 이게 근데 이런 분한테 우리가 세금을 줄 이유가 있는가? 저는 좀 우리 국민들과 한번 이건 토론해볼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원하는 건 그냥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대중에게 보여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인식될 것인가. 주로 이게 지금 이진숙 씨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미지는 그런 걸 갖고 싶은 거죠. 마치 뭐 간디나 뭐 만델라 혹은 뭐 정치적으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과거 박해를 받았던 인물인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박해를 받는 정치인이자 보수의 여전사로 인식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원하는 자리가 있겠죠. 대구시장 꼭 꼽지 않아도 뭐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뭐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뭐나 아무튼 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보여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이진숙이 축출되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조사겠죠. 그렇죠. 뭐 처벌 받으면 이제 예. 공직에서는 배제를 할 수는 있으니까. 지금 4시 40분이 됐고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4시 40분까지만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저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아까 왜 짧게 하셨어요? 아까 더 해도 되는데. 뭐 사실 크게 들을 내용이 없었잖아요. 베네수엘라 좋지 않았어요? 베네수엘라 거기까지. 끝잖아 그거는. 예. 분명히 다른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약간의 그 돌려막기가 아이. 3회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럼요. 인정해요. 3회 인정해요. 그리고 3회는 되죠. 3회는. 이 방송은 3개월은 돼요. 아니 인정해. 3개월까지는 그래서 내가 하는 기준이 있어요. 당일날 돌려치는 건 괜찮아. 아니. 어제 거 또 들고 오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어제 거는 그 합리적인 원래요. 그렇지. 가수가 앨범을 내면 적어도 앨범 활동은 적어도 한 3개월 동안. 본인이 BTS입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자, 여의도 새신사 시간이기 때문에 정치 관련된 이슈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 관련된 얘기는 세 분이서 워낙에 이제 집중력 있게끔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앞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 잠시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관련돼서 뭐 영향력 안에 있었다,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했다,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들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인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거의 인권위원들도 좀 같은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지적하면서 신인규 변호사가 내란 특별법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민주당 그 당대표 후보 중에 박찬대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데 이 부분을 짧게 좀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내란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 혹은 특검에서 수사하는 어떤 범죄 행위들의 무엇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곳곳에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란특별법 오늘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다고 예. 해서 저 오늘 박수를 쳤어요. 사실 저 혼자 있을 땐 춤도 췄습니다. 너무 좋아서. 상상하기 싫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이라는 행위, 친위 쿠데타를요. 그러니까 반란도 아니고요. 합법적 권한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으로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진압된 게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역사를 통틀어 봐도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과 저력으로 이걸 막아낸 건데 여기서 이제 막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내란을 일으킨 책임자가 했던 인사들. 근데 그때 당시엔 합법성을 형식적으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란에 동조된 인사.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내란죄도요. 선전, 선동, 예비, 음모 다 처벌합니다. 선전, 선동까지 처벌하거든요. 근데 선전, 선동 정도가 아니라 내란에 동의하는 인사가 합법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을 때 써서 지금 자리에 보내놓고 지금도 윤석열을 지원하는 업무 처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왜 월급 주고 그 자리에 왜 앉혀놔야 됩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란특별법을 제안했을 때 제일 먼저가 첫 번째가 기록물 파쇄할 때 기록물 다 보존시키고 갖고 와라. 기록물도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에는 다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다 볼 수 있게 해라. 예. 내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비상한 조치를 얘기한 거고 두 번째가 알박기 인사. 대표적인 게 이진숙이고 서울경찰청장 그 박현수 예.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최상목이 했던 인사, 한덕수가 했던 대행으로서 인사 다 취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한남동 관절을 제가 내란 기념관으로 쓰자. 근데 오늘도 보니까 기념사업과 민주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내란재판소, 내란특별법 필요하다. 사법부 인사가 만약에 내란범과 연루가 돼 있다면 그 사법부 인사를 지금의 사법부에서 재판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특검을 하듯이 사법부 인사는 특별한 재판소에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더니 오늘은 내란특별법에 하나가 더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내란과 관련된 수괴를 배출한 정당에 지원금을 다 뱉어낸다. 보조금을 차단한다. 박수 안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비상한 상황에는 반드시 비상 조치가 필요하고 그 비상 조치가 12.3 내란 특별법인데 과거에 5.18 특별법도 꽤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비상했기 때문에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조치도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설득적이기 때문에 전 합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국민들의 민의를 전 담아서 내란특별법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태우 실장도 한 말씀 주시죠. 예, 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아마 특히 국고보조금 차단 같은 경우는 뭐 아마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겁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외부의 충격이 있지 않고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정리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박기 인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방금 신인규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 원래 이제 그 임기가 보장된 그 그렇죠. 직책들이 있습니다. 예. 방통위원장이나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인권위원장도. 이게 지금 내란이라는 이제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외라든지 좀 다른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그 12.3 이후에 막 그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인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임기가 꽤 길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게 어차피 이게 정파적이고 거기서 계속해서 걸림돌이거나 새로운 변호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특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무원들 경우에 이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략적으로 이렇게 알박기로 박아놓은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제 이제 합헌이냐 뭐 그런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내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요 말씀 하나만 더 부탁해요. 우리가 불소추 특권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내란과 외환만큼은 예외로 둘 정도로 내란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 쿠데타기 때문에. 근데 내란과 관련된 인사가 한 인사 그걸 놔둔다? 전 이거는요. 우리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요. 정당하게 임명된 공무원이 정당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도 해주고 뭐 탄핵 외에는 파면 못 시키고 이런 제한들을 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사가 내란범이 임명한 사람이고 내란범을 위해서 지금도 일한다는 거의 99.9%의 의심이 드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
그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별법으로 좀 정리를 해야 그게 정상화된다고. 그 공무원의 상당수는 직업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정치인. 근데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임기가 그 보장돼 부분은 좀 있어요.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리고 보는 저기 겁니다. 빠진 내용이 이제 김건희, 윤석열 내란 청문회도 실시하겠다라는 대목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박찬대 의원의 예. 발의 내용 중에 그런 오공 것이 청문회 있다. 버금가는 걸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 대목은 약간 과거에 있었던 국회 이 청문회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국회 차원의 대대적인 그 오공 청문회 버금가는 더 큰 규모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게 초유의 일을 겪었죠. 뭐 다른 나라 케이스를 봐도 없을 법한 일이고요. 24년 12월 3일 밤 하루 사실 그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시키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온 이 국민들의 힘을 그들이 자기들이 뭔가 의지가 있어서 2시간 만에 마무리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걸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초유의 일을 겪고 그 이후에 해결 방안 혹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가 솔루션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뭐 특검을 비롯해서 수사와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얘기까지는 이제 일정 수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 마무리냐? 그렇진 않다면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우리 그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해방 이후에 친일 부역했던 사람들이 그때 경찰을 일을 했다고 그때 공무원 일을 했다고 해방 이후에 인력이 부족하니 그들의 손을 빌었었던 그랬더니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더라. 이 반성의 목소리들도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완벽한 솔루션이란 건 과연 뭘까? 적어도 토론은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반대 오늘 이야기 짧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만 추가할게요. 얹어요 그럼? 딱 하나만. 그러니까 벌 주는 건 지금 특검에서 하니까 전 이거 알박기까지도 해서 벌의 우리가 규모와 중량을 확정해야 되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내란을 막은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관급 장교들이나 서강대교에서 넘지 않고 차를 돌렸던 장교들 전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훈장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내란을 막고 목숨 걸고 막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도 지금은 도매급으로 쌓여가지고 3스타 밑에서 지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 지금 죄인처럼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근데 그 안에서 정말 그러니까 전 이것이 아까 청문회가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든 조사든 이걸 통해서 누구에게 벌을 주고 누구에게 인사를 알박기를 취소하고 누구에게 상을 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막으신 분들한테도 저는 왜 우리 사회가 왜 고맙다는 거를 말로도 안 하고 말로만 해서 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을 해야 되잖아요. 전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얹어도 되겠습니까? 진짜 고단하네요. 우리 내란 특별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차제에 또 이제 개헌 얘기 나오고 헌법 개정할 때 항상 5.18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12.3 국민혁명도 함께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혁명. 예, 마지막에 그 발언 못하겠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박영식 평론가한테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 이제 포상이 필요하다. 오늘은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뉴스다이브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의도 새신사까지 지켜봐 주신 우리 한결의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다이브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항상 3시 반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3시 반 언저리에 참 많은 방송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앞뒤의 방송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3시 반에 딱 그 뉴스다이브를 보시면 하루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많이들 놀러주세요. 예,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